첫 번째부터 엄청 센데? 개소리크크크 양반아.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1억을 재돌파했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1억 재돌파를 기념해서 제가 미뤄뒀던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아주신 소중한 댓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 이제 반응을 하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댓글 있나요? 네. 네. 첫 번째부터 엄청 센데? 찬스 같은 개소리크크크크크 시즌 종료다. 아는 사람은 안다. 공부 좀 해라. 이 사람은 무조건 옳은데 짜증나. 아직도 조회수로 밥 벌어먹는 어휴 맨날 첫날 신호 떴단다. 참고로 저는 조회수와 제 밥벌이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철이 형, 저번 달처럼 오늘도 마지막 기회인 거죠? 맨날 기회다. 맨날 줍줍 찬스다. 마지막 기회다. 책만 팔면 되는 건가? 네, 참고로 책도 돈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맨날 개나락 가면 줍줍하라 해서 줍줍할 돈이 없다. 얘는 맨날 1년 내내 같은 레파토리고, 네, 뭐 전반적으로 뭐 맨날 찬스냐 맨날 사냐 이런 얘기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맨날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맨날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이고 리듬인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뭐 오르고 내리거나 아니면 뭐 몇 주나 몇 달 정도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사이클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3년 상승, 1년 하락의 4년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 관점은 4년이에요. 그런데 뭐 몇 주, 몇 달 정도만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사실 뭐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가격 좋아지면은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정작 이 댓글 다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긴 시간축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건 또 뭐지? 상식적으로 모두가 올 거라는 불장이 올까요? 그것도 연말이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안 오죠? 크크. 누구나 아는 불장은 오지 않는다. 모두가 아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모두가 억토버라고 하니 억토버됨. 네, 뭐 이거는 그거네. 다 아는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은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하락할 거란 거 누구나 다 알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면은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오를 거란 거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 일이 일어나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 떨어지죠.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일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이처럼 투자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모두가 아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자기 실현적, 자기 충족적 예언인 거죠. 모두가 업터보라고 하니까 10월에는 대부분 안 팔고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사이클 3년 상승이라고 했는데, 그 3년 상승이 시작하는 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그만하고 매수를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르기 시작한 거고, 그 사이클의 중간에는 웬만한 조정이 와도 사람들이 안 팔죠. 왜냐면 3년 동안 사이클이 지속될 거란 걸 아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이 지속되는 거고. 그럼 사이클 끝에 붕괴와 1년의 하락장은 왜 와요? 모두가 그때는 이제 약세장이 올 거란 거 아니까 이제는 다 파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모두가 알고 있으면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을 하다가 그 타이밍이 뭐 조금 앞당겨진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긴 시간의 축에서 보면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인가요? 네, 이번엔 또 어떤 댓글들이 있을까?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반감기 플러스 금리 인하 플러스 홍콩 ETF 메가 히트 상승장이라며, 연착륙으로 끝나고 경기 침체가 없으면 나스닥은 더 가요 이 양반아. 크크. 슈퍼사이클은 어디에? 슈퍼사이클 하더니 이젠 슈퍼사이클이란 말을 안 하시는군요. 이렇게 간단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돈 벌겠죠. 네, 이거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안 올 거다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올해 ETF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1월부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해서 그렇지, 지금 2024년 4분기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 사이클들의 흐름과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평균이랑.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수익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죠. 시가총액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런데 수익률이 과거 사이클들보다
감소해야 하는 사이클에서 지금 사이클 2년 차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여전히 과거 사이클들과 평균 수익률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페이스가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 아닌 것처럼 느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연초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과열이 심해졌고 그래서 그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을 뿐 만약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랐으면 아마 아무도 지금처럼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두가 지금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오래 조정을 받아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과거 수익들과 과거 사이클들과 같다. 그런데 수익률은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감소해야 정상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지금 페이스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반감기 6개월이 지난 시점 9월 정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딱 그마치 그 시점에 맞춰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ETF도 한 8월 정도 이후부터 다시 재유입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이론은 저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의견들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평소에 모든 댓글들 다 답변을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열심히 들어가서 여러분들 주신 소중한 의견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정말 뭐 심한 욕설이라든지 눈살 찌푸리는 얘기가 아닌 이상 거의 삭제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느끼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좋은 의견들 앞으로도 계속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